네,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조합정보센터의 김순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송입니다.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오늘 서울의 수능주가 영하 15도를 넘기고 있고 이래서 이렇게 추울 때는 이제 그 집안에 네. 콕 박혀서 계시는 분들이 그렇죠. 많이 있는데 집안에 박혀 있다 보면 좀 잘하는 것 같습니다. 뭐가 잘합니까? 네, 고민이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만히 앉아 있다 보면 이런저런 잡생각도 많이 들고 또 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정말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진지충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진지충이 되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고민거리가 있을 때는 더한데요. 네. 우울하거나 고민거리가 있을 때는 이렇게 집에만 박혀 있지 말고 좀 활동을 해야 그거를 좀 떨쳐낼 수 있을 텐데요. 활동량이 적으면 네. 고민이 고민을 낳고 또 계속해서 안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긴 겨울 지금 방송 보시는 뭐 대학생들, 네. 또 졸업생들, 취업 준비생들 졸업할 것이냐, 유예를 해야 될 것이냐, 어학을 따야 하나, 자격증을 따야 되나, 그렇죠. 실습을 해봐야 되나, 햄릿 같은 그런 네. 내가 돈키호테가 돼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런저런 생각들 많이 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진지한 고민은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이렇게 용기 내서 실제로 부딪혀보는 행동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고민만 길어지고 또 정답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면 직접 어딘가 찾아가 보거나 또 그렇죠. 전화를 들어서 좀 물어보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민하신 분들이 있다면 네. 오늘 불금이니까요. 평소에 용기 내지 못했던 게 있다면 불금의 기운을 받아서 just do it 할 수 있다. 그 마음으로 힘차게 전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저희 잡정센터 함께 하시죠. 지금 바로 출발하시죠. 네, 혼자서 발버둥을 쳐보긴 합니다만 출구 없는 막막한 취업 준비에서 고구마 같은 갈증을 느끼는 여러 우리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취업 컨설팅계 최강의 어벤져스쌤들과 금요일에만 만나볼 수 있는 코너죠. 네. 어벤져스 특집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오늘 함께할 세 분 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위포트의 김태성 강사님, 세계 김현민 강사님, 커리어 칼리지의 류수원 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뱅쌤께 먼저 여쭤볼게요. 2018년 들어 처음 뵙는데요. 또 새해 복 많이 새해 복 받으시고요. 많이 복 받으세요. 많이 받으십시오. 연말 연초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예. 연말에는 뭐 우리 취준생들 뭐 떨어진 취준생들도 좀 달래주고 위로해 주시고. 네, 또 합격한 친구들은 또 기쁘게 술도 한 잔 먹고 또 이제 올해 또 새롭게 출발하는 마음으로 네. 한 해를 또 시작했습니다. 새해 시작은 조금 이제 여유가 있으신가요? 지금은요? 시기가? 지금은 시기적으로는 좀 여유가 있고요. 이제 좀 이따가 한 다음 달부터 이제 또 채용 공고가 뜨기 시작하면 아하, 그렇군요. 예, 상반기 채용 또 이제 시작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태성 쌤도 올해 들어서 처음 처음 뵙는데 뵙어요. 새해 예, 복 그러네요. 많이 받으세요. 예, 복 많이 어디 받으세요. 네. 멀리 갔다 오셨죠? 예, 멀리 갔다 왔습니다. 캐나다 북극 한파 어떻게 잘 버티고 오셨습니까? 예,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다행히 배는 이제 쌓아놓은 지방이 많아서 열을 뽑아 쓸 수 있었는데 귀에는 이 지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귀가 다 터지고 이렇게 허물 벗겨지고 그래요. 그랬습니다. 굉장히 지금은 힘들었습니다. 허물을 벗어서 그러신지 더 좋아 말끔해 보이시네요. 그렇죠. 예, 한 허물 벗기고 분장 선생님이 또 한 허물 다시 씌워주시고 해가지고 이제 정상적으로 보일 겁니다. 그래요, 반갑습니다. 네. 현빈 쌤은 요즘 가장 저희와 좀 자주 뵙는 것 네. 같은데요. 2018년 출발을 좀 잘 하셨습니까? 네,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송도 그렇고, 네. 그리고 학교도 지금 방문해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 하고 있는데, 네. 1월부터 좀 바쁘게 뛰니까 아무래도 올해는 더 많은 친구들에게 좋은 정보를 주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 예. 나눠볼 텐데요. 오늘 어벤져스 특집 주제는요. 2018 채용시장 전망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요. 오늘은 인문계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예. 먼저 쌤들께 올해 인문계생들 채용시장 전망 어떤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태성쌤. 네. 예, 그 인문계만을 살펴보기 전에 전체적인 채용 전망 그리고 그 안에서 인문계가 어떤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채용 전망을 생각할 때 우리가 내년에는 많이 뽑을까 적게 뽑을까 이런 거 생각할 때 네. 무엇을 기준으로 생각하느냐. 일단은 경기 전망이 어떠냐라는 것하고 또 영향을 주는 거 하나가 정부 시책이 어떠냐.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일단 좀 정부 시책 쪽에서 보면 굉장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 쪽 이쪽은 한 323개의 공공기관 쪽에서 작년보다 한 15% 증가된 인원을 뽑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맑은 상태, 분위기가 좋은 상태인데 이제 민간 쪽, 일반 사기업 쪽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크게 이제 규모별로 먼저 말씀드려보면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대기업은 소폭 줄어든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대기업 소폭 예, 줄어든다. LG그룹 같은 경우에만 대규모 투자가 예정돼 있어서 LG그룹은 좀 나을 텐데 전반적으로 보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중소기업은 좀 더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무시간 단축 이것 때문에 그 중소기업 CEO들이 인력 채용을 줄일 거다라는 대답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신 이제 제2의 그 벤처붐일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부 지원 그리고 사기업들의 지원에 의해서 벤처붐이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쪽이 좀 더 전망이 밝을 거다라고 생각되고요. 업종별로 보면 이제 작년에 제일 많이 뽑았던데 반도체, 호황 이것 때문에 작년에 굉장히 많이 뽑았었는데 올해는 좀 어려울 거예요. 중국이 대규모 투자를 하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떨어질 거고 그거에 따라서 수익이 감소돼서 반도체 쪽에 가장 많이 뽑았던 반도체 쪽에 좀 줄어들 것이고요. 채용이. 현대차도 유지 또는 감소가 예상이 되어 있고요. 이제 철강이나 유통 쪽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 인문계, 이공계 쪽에서 이공계 쪽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반도체나 컸기 때문에 그죠 반도체 쪽에서 많이 뽑았었는데 반도체나 현대차 쪽에서 많이 뽑았었는데 이쪽이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이공계는 줄어드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유통 뭐 이런 쪽에서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할 거거든요. 뒤에 금융 또 말씀을 주시겠지만 유통 쪽에서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인문계는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될 거다. 지난 하반기 정도로 예상하면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가 뭐 워낙 원체 많이 뽑지 않았기 때문에 예. 어쨌든 현상 유지는 할 것이다라고. 예, 인문계는 예상을 현상 하시는 유지, 이공계는 조금 예. 어려울 것이다. 자, 그렇습니다. 뱅슨 같은 경우에는 뭐 은행권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은행권은 채용이 올해가 이제 문정부 지난해가 이제 해가 넘어왔군요. 지난해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뽑았는데 올해는 지난해보다는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싶다면은 올해는 지난해보다 많아지는 게 참 좋죠. 좋은데 그렇게 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요. 지난해 수준을 유지만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오늘 이 주제가 인문계생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제가 합격했던 친구들 한 700명을 제가 이 전공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 은행권에. 조사를 해보니까 한 7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인문계 그러니까 그중에서도 상경계 뭐 문과계 이쪽 계통이 은행권 쪽에서는 그래도 그 비중이 한 90%가 문과 쪽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 10% 10명 중에 1명꼴로 자연계 이과 공대생들이 이제 은행권에 들어가는데 그 추세가 지금 최근에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은행권에서는 그래도 우리 인문계생들이 그래도 마지막 최후의 보루가 은행권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특히 금융 쪽에서는 그 이과생들이 분명히 늘어나긴 하지만 그래도 문과생들이 월등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인문계생들을 아까 우리 김태성 선생님이 뭐 반도체하고 뭐 다 한번 짚어주셨는데 마지막 최후의 보루는 은행 금융권도 한번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렇다면 은행권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점에 좀 포커스를 두고 준비를 하면 좀 나을까요? 아까 우리 그 처음 시작 멘트 할 때 겨울이고 이제 집에 들어 있으면 좀 진지충 그런 말씀하셨. 생각만 하시는 분들. 좀 밖으로 나가고 직접 좀 몸으로 뛰어보라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경험을 해라. 예, 경험을. 아르바이트를 하건 뭐 우리 뭐 겨울 알바 뭐 많습니다만은 취업 스터디하고 친구 만나고 뭐 그렇게 좀 밖으로 항상 은행원 선배들도 좀 만나고 네. 또 직장인 선배들도 만나고 좀 항상 좀 발로 뛰는 그런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금융업계 채용 시장도 좀 전망해 보겠습니다. 현빈 쌤. 네. 금융업계는 사실 금융을 통해서 다른 산업의 전망을 예측할 수도 있고 또 금융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금융권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이제 정보가 사실 재산인데요. 정보를 항상 채용에만 맞추지 말고 금융에 관련된 정보를 찾아보면은 앞으로 다른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투자를 일어나는 방향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좀 바라봤으면 하고
본인들이 채용 시장에 관련된 정보를 여기서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찾아보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행은 이제 백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정부의 그런 정책적인 기조에 따라서 맞춰 나가고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채용이 이렇게 늘기는 어렵고 다만 거기서 컨텐츠를 디지털하거나 시스템화할 수 있는 공대 인력들이 좀 많이 흡수되거나 인문계 친구들의 경우에는 인문계 자기 전공에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요즘 이제 융합 전공 하는데 IT에 관련된 것들을 습득하거나 아니면은 금융 컨텐츠를 이해하는데 숫자에 관련된 강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뭐 수학을 복수 전공한다든가 그러면은 딜링룸이라든가 전문적인 분야로 진출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맞춰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금융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올해 증권 부분이 가장 활발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 뭐 어려운 뭐 금리 인상이라든가 하는 악재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그 기대치도 높게 잡고 있고 해서 증권 쪽으로 오히려 좀 채용이 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 쪽으로. 네. 예. 네, 쌤들께 이제 인문계 쪽 취업 전망, 2018년 전망까지 들어봤는데요. 네. 각자 전문 분야에 있어서 채용 시장 전망을 좀 해주셔서 아무래도 조금 틀이 잡히지 않았나 싶네요. 그렇습니다. 자, 인문계생들에게 작년부터 화두가 되었던 게 바로 블라인드 채용이죠. 이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또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저희가 그 인문계생들에게 블라인드 채용에 있어서 절대 놓치면 안 될 포인트 이따가 짚어드릴 거도록 할 텐데요. 먼저 네이버 카페 취업대학교에서 취업준비생들에게 받은 댓글부터 저희가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댓글 박송희 아나운서 좀 읽어주시죠. 예. 네, 헤이 4578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국숭세단 중에 하나 학교 나오셨고요. 학점은 3.5, 토익은 820점이고요. 경영학과를 나오셨습니다. 현재 유통관리사 한능검 한국어 능력 검정 시험 1급 예. 소유하고 있습니다. 인턴 경험은 없고요. 교환학생 한 학기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국제 행사 봉사 한 번 경험이 있고요. 아르바이트는 3번 경험해봤습니다. 올해 상반기 처음으로 지원해볼 예정이라서 이전 지원 합격 여부는 없습니다. 목표 기업은 공기업과 사기업 모두 염두에 두고 있으며 공기업은 한전, 건보, 근로복지공단 등 많은 인원을 뽑는 곳 위주입니다. 그리고 사기업은 유통, 생활건강, 식품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의 고민은요. 1번, 저의 영어 성적이 좀 애매해서 토익을 올리는 게 나을까요? 그런데 저는 토익 점수 올리기가 너무 힘들고 요즘 토익의 중요성이 떨어지고 있는 듯해서 고민이 됩니다. 아니면 더 자신 있는 오픽 점수 IH를 취득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둘 다 별로 필요 없나요? 2번, 현재는 대기업과 공기업 모두 염두에 두고 있는데 취업한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니 하나에 집중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제 스펙에 어느 선택을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할까요? 현재는 커말 1급 준비 중이고 2월에 평창 동계올림픽 후원사 마케팅 파트로 봉사를 갑니다. 2월에 계속 인적성이나 NCS 공부할 예정입니다. NCS 점수는 공부를 안 하고 연습해봤을 때 합격 턱걸이 수준입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네, 헤이 4578님. 이분 아까 이제 한능검 이런 건 좀 줄여 쓰지 마시는 게 한국어도 있고 한자도 있고 한국사도 있는데 네. 이런 거 좀 풀어서 한국사였어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1급인데. 한국사네요. 한국사네요. 네. 근데 어쨌든 지원 직무를 밝혀달라고 해서 대표를 받았는데 경영 지원과 마케팅, 영업직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유통관리사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1급 또 인턴 없고 봉사활동 있고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고 굉장히 좀 보편적인 취준생 스펙이라 볼 수 있을 텐데 일단 유수환 쌤 보실 때 약간 좀 이분도 좀 끌려가는 듯한 누가 예, 하니까 다 좀 하고 그렇게 네. 보입니다. 그런 예, 느낌이에요. 예, 예. 좀 줏대가 좀 없는 예. 것 같은 느낌? 예, 그런 느낌. 뭐 그런 줏대 표현을 떠나서 좀 이렇게 예. 따라가는 그 시를 따라가는 듯한 예. 느낌? 예, 이런 아주 느낌 같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스펙일 예. 수 있는데요. 그 일반 취준생들 중에 국숭세단 그리고 학점 3점 중반 그리고 토익 800 초반 그리고 특별한 어떤 경쟁력 있는 자격증은 없는 상태. 예. 그리고 본인의 어떤 특별히 또 경쟁력 있는 경험이라든가 뭐 그런 스펙이 좀 부족한 상태. 아주 취준생으로서 자존감, 자신감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가자 그러면 가고 뭐 이렇게 귀가 얇아지는 그렇죠. 그런 어떤 스펙의 전형적인 유형이 될 것 같은데 참 조금 지금 읽어주시는 거 들으면서 좀 안타까웠던 거는 조금 자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무언가를 하나 만들었더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게 하나 없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희망이 없다는 거. 예. 그래요. 그 우리
태성 쌤 보실 때 아주 잘 예. 보셨을 것 같은데 저는 왜 그런 얘기 주대란 표현은 좀 그렇게 합니다만 취소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커말 1급 준비한다 이런 예. 게 좀 뭔가 그 어느 학생들이 뭐 토익 해야 되나요? 커말 그렇죠. 해야 되나요? 우리가 누차 얘기하지만 커말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그 시간에 뭐 엑셀 준비를 좀 더 해라 이런 말을 예. 했었습니다만 뭐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그런 표현을 한 거니까 오해 없으길 바라겠고요. 근데 어떻게 좀 보셨어요? 예. 예, 우리 방송 좀 많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유튜브에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많이 보시고요. 고민이 좀 없는 예. 덜하신 분. 보편적인 취준생들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게 보면 이 친구가 보면 앞서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는 학생. 이런 학생들이 가장 많이 탈락해요. 왜냐하면 이런 학생들은 눈은 저 위에 있고, 예, 눈은 위에 있고 현실은 허리춤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는 싫고. 예, 밑에는 싫고 이렇기 때문에 많이 떨어집니다. 맞아요. 이거보다 좀 준비가 덜 된 친구들은 아예 자기의 수준에 맞는 곳을 지원하려고 노력하는데 이런 친구들이 자꾸 많이 떨어지는 그런 부류에 속하니까 본인의 역량을 키우던 아니면 눈을 낮추던 어떤 식으로든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방송 좀 보세요. 그래요. 예. 네. 현빈 쌤 보실 때는 딱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항상 우리 현빈 쌤은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어떤 직무에 대한 본인이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 전문성과 방향성을 잘 잡아야 된다고 했는데 물론 경영 지원, 마케팅, 영업 지원한다 그러는데 일단 이 스펙과 함께 종합해서 보신다면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예, 두 가지를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먼저 이 친구 성적이 애매해서 토익 성적이 애매하다. 네. 영어 성적이 애매하다. 학점도 애매해요. 네. 3.5가 나쁜 것도 아니고 네. 좋은 것도 네. 아니고. 네. 그 토익을 왜 기업에서 보는지를 먼저 좀 생각을 해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토익을 요즘에 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지도 좀 생각을 해봐줬으면 좋겠는데 네. 결국은 토익의 높은 점수가 와서 영어 능력의 검증이 전혀 되지 않더라라는 결론을 냈기 때문에 요즘 토익에 대한 중요성이 낮아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스피킹 쪽이라든가 다른 쪽으로 그렇죠.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예. 본인의 영어 실력 자체를 뭔가 검증할 수 있는 내용 자체가 그냥 일반 학생들처럼 토익이 중요할까요? 오픽이 중요할까요? 예. 아니면 토스가 중요할까요? 그래서 그렇죠. 예, 정말 뭐 왜 기업에서 요구하는지에 대한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영어는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본인이 메일을 정말 정확하게 쓸 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라이팅 능력이 대화가 있다든지 된다든지. 예, 라든지 아니면 비즈니스 레벨로 해서 전화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정확하게 인지를 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한 어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토익 점수만 안 올라가고 있을 뿐이다라는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영 지원, 마케팅, 영업직에 대해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한쪽으로 목표를 잡은 게 아니라 범용적으로 다 하겠다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예, 경영 지원하고 마케팅, 영업직은 사실 다 다르거든요, 근본적으로. 네. 근데 경영 지원하고 마케팅, 영업직 성향도 다르고 요구하는 분야도 다른데 지금 마케팅만 해도 분야가 굉장히 많이 나눠져 있는데 이렇게 한다는 거는 본인이 제가 보기에는 좀 아까 김승재 아나운서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목표를 되게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전혀 방향성이 안 잡혔으니까 계속해서 넓게만 공부하고 다른 친구들하고 수준만 맞춰가고 본인의 전문성은 계속해서 모자랄 수밖에 없고 예, 그래서 그냥 여느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밖에 될 수 없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아, 네. 이게 우리 헤이 4578님한테 뭐 이렇게 쓴소리 하려고 그런 거 아닌데 뭐 이런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네. 저희 입장에서는 좀 더 목표를 잡고 더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가자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니까 저희가 네. 드린 말씀이니까 뭐 보고 계시다면 왜 나한테 뭐라고 그래라고 하지 마시고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를 좀 더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예. 자, 이분이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 기업을 살펴보면요. 공기업과 사기업 모두 염두에 두고 있고요. 뭐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좋은데요. 한전, 건보, 근로복지공단, 뭐 채용 인원 많은 곳을 노린다고 하고 있고요. 또 뭐 사기업도 유통, 생활건강, 식품 쪽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대체로 이 부분도 또 많이 뽑는 곳 맞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대세. 좀 대세. 이것도 줏대가 없어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예, 뭐 그 본인이 죽도록 하고 싶은 분야가 없으면 이렇게 확률을 높이는 방법도 예.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어요. 어디든 좋은 데 들어가고 싶다. 예. 말 근데 뭐 그대로.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공공의 일반 사무직 쪽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 채용 규모가 많은 것부터 지원한다. 뭐 나쁘지 않은 전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NCS를 아직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뭐 그냥 연습해봤을 때 합격 턱걸이 수준이다. 턱걸이 수준이 아니라 배에 걸칠 수 있을 정도로는 준비가 좀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1월부터 바로 준비를 하세요. 지금 1월에 다른 걸 한다고 하고 있는데 1월에 지금 당장 뭐 컴활, 마케팅 봉사활동 뭐 이런 거 한다 그러는데 하지 마십시오.
이거 절대 하지 마시고 그 시간 아껴서 NCS에 조금 더 투자를 했으면 좋겠고요. 토익도 지금 애매한데요. 지금 본인이 보면 토익 점수 올리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노력을 하는 만큼 토익 점수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중단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공공기관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본 점수만 넘으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점수는 지원해서 합격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기 때문에 더 올릴 필요가 없다. 내가 일반 기업의 해외 영업을 지원할 거 아니면 더 시간을 투자하지 마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궁금한 거는 그 산업 분야를 선택하는데 뭐 그 일반 직무 같은 경우에도 경영지원, 마케팅, 뭐 영업직 얘기했는데 경영지원하고 마케팅은 하지 마세요. 제가 보니까 준비된 상태로 봐서는 합격하기 힘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원 분야, 직무도 조금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산업 분야도 정리를 할 필요 있는데 산업 분야는 지금 어디를 지원한다고 했나요? 산업 분야 여기가 사기업이요? 사기업, 예. 네. 사기업, 유통, 생활건강, 식품이라고 얘기했죠. 이게 하고 싶은 건지 할 수 있다인지를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명확하지 않은 게 지금 아르바이트를 3회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분야가 유통이나 생활건강이나 식품과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할 경우에는 충분히 본인의 아르바이트 경험, 그 안에서 어떤 경험을 했고 이것이 어떻게 지원 기업에서 활용이 될 수 있을지, 지원 직무에서 활용이 될 수 있을지 요거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요. 만약에 본인이 했던 아르바이트가 영 엉뚱한 곳에서 했다라고 하면 그래서 특화가 되지 않았다, 산업 분야에 특화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확률을 높이는 그런 지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전공에 그리고 어떤 특별한 경험에 제한을 두지 않는 그런 산업 분야와 직무에 지원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이제 직무 기준으로 보면 영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또 하나 좀 이거는 만나봐야지만 알 수 있는 분야인데 성향이 영업이 아니면은 또 안 되거든요. 이거는 뭐 방송으로 알 수 있는 분야는 아니고 직접 만나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데 본인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내가 누구에게인가 무엇인가를 제안을 해서 거절당했을 때 멘붕에 빠진다. 헤어날 수 없다. 이틀 동안 누워 알아 눕는다라고 할 경우에 영업도 안 돼요. 이 친구는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공공으로 그냥 분야를 좁혀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은 성향이다라고 하면 지원 분야를 조금 넓혀서 그리고 직무를 영업 쪽으로 넓혀서 지원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요. 어쨌든 뭐 가능성이 높은 곳에 지원하는 거는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예. 보니까 커멀 1급 준비와 평창 동계올림픽 후원사 마케팅 파트 봉사 경험, 인적성, NCS 공부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뭐 저희가 사연이 많기 때문에 끝으로 우리 현빈 선생님께서 이런 거 준비하는 거 좀 괜찮다 보세요. 어떤 건 좀 해야 되고 어떤 걸 좀 집중해야 될까요? 공기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NCS를 해야 되는데 공기업을 어디 무조건 다 잡지 말고 유사하게 NCS를 하는데 이제 보는 직업 기초 능력이라든가 그런 데를 보는 데를 집중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래야지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요. 예, 뭐 남들이 다 가니까 많이 뽑으니까 하는 것보다는 비슷하게 시험을 보는 데에 그 전략을 세워서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아마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그래도 가장 가까운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헤이 4578님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다음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취뽀하자 제발님. 취뽀하자기 지방국립대 4.31 학점이 좋네요. 토익 980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한국사 1급이고요. 전산 회계 1급, 커말 2급 보유 중이며 전공 학과는 영어 영문학과입니다. 지금 현재 공기업 취업을 준비 중이고요. 아직 기본 스펙이 100% 갖춰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커멀 1급 준비 중이고 이후에 단기로 토스에 도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인턴 경험이 사기업 한 달짜리밖에 없어서 이번 상반기에 공공기관 인턴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인턴이 금턴이란 말도 있듯이 100% 합격한다는 보장도 없고요. 게다가 아직 NCS며 전공이며 제대로 시작하지 못한 상태고요. 아직 모든 것이 미흡하고 불확실한 상태인데 제가 공기업에 도전을 해도 가망이 있을까요? 참고로 희망공기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잡고 있지만 워낙 쟁쟁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비메이저 공기업에도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취업 걱정에 우울하기 그저 없는 하루하루입니다. 네, 이분 보니까 저희가 오프닝 때 했던 말이 딱 맞아 떨어지는 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싶은데요. 가진 것도 많은 분들이 되게 고민을 또 많이 하고 계세요.
고민만 엄청 많으신 분 같은데 이번에 그러게요.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류수환 쌤께 좀 여쭤볼게요. 예, 지금 여기 아까 읽어주셨는데 딱 그 귀에 들어오는 말이 있네. 아직 기본 스펙이 100% 갖춰지지 예. 않은 상태입니다라는 이 말이 지금 귀에 남는데요. 음. 그래도 이 정도 스펙을 갖추었으면 지금 충분히 갖추었다고 생각되고 여기 지금 계신 선생님들을 지금 직접 찾아오는 학생들이 꽤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 찾아오는 학생들은 그래도 되게 도전적이거나 본인 스스로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런 적극적인 학생들인데요. 돈키호테 타입. 예, 근데 실전에 도전하는. 우리나라에 실제로 이렇게 그 어떤 선생님들을 찾아오지 않고 내 스스로 그냥 한번 해보겠다 이런 분들이 월등히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예, 많을 수밖에 없고. 근데 제가 이 대학생들 그 졸업반에 있는 학생들을 이렇게 만나 보면 그래도 이번 시즌에 4학년 2학기인데 이번 시즌에는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학생들이 많습니다. 왜 그 이유가 지원 안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아직까지 준비된 게 100% 안 됐기 때문이에요. 라고 이런 이제 답변을 하는데 지금 이 학생도 마찬가지죠. 아직까지 취업 스펙이 100% 준비된 게 아니다라고 했는데 무조건 도전을 해야 되고 지금 이 정도 스펙이면 충분하니까 뭘 해도 다 할 수 있으니까 지방 국립대 학점 4.3에 토익 980에 뭐 스펙 자체는 거의 뭐 상위 한 1% 안에 들어가는 스펙인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시고 자신감 가지고 무조건 이번 상반기부터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현빈 쌤은 어떤 생각 드셨어요? 스펙은 이 좋네요. 그래도. 스펙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사기업, 공기업하고는 좀 다르지만 사기업, 그 외국계 기업 인사 담당자분들과 아니면 현재 채용 담당자분들과 많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요즘 친구들의 스펙에 아주 감탄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은 과다 스펙이어서 못 뽑겠다라는 말씀 많이 하세요. 오면은 금방 다른 데로 갈 것이 뻔하고 지금 현재 이력서상으로 화려하기 때문에 다른 데서도 충분히 뽑을 것이다. 실제로 언어를 3가지 능통하게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심지어는 뭐 4개국까지 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은 오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뽑지 않았는데 그 친구들의 경우는 이제 저한테 와서 상담을 받는 친구들은 하나같이 본인이 뭔가 전산이라든가 다른 스펙이 없어서 다른 자격증이 없어서 떨어진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그런 경우는 너무 안타깝고 오히려 스펙을 줄여서 써라 하고 권유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업들은 무조건 스펙이 높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와서 오래 있을 만한 라이트 퍼슨을 찾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분 되게 약간 주저주저하는 느낌이에요. 뭐 이렇게 겁이 많으신가 싶은데 예. 어떻게 보셨는지. 방송 중에 화 좀 내도 돼요? 화내세요. 좀 화가 나는데 이 친구 뭐 취업 걱정에 우울하기 그지없는 하루하루입니다. 책상 앞에 있으니까 우울한 거예요. 그죠? 몸을 움직이지 않고 계속 머리만 돌리고 있으니까 우울한 거고요. 이 정도 스펙을 가지고 주저주저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지금까지 이렇게 오버 퀄리파이된 그런 스펙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도 시간 낭비를 이미 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아이디도 취뽀하자 제발 이걸로 하지 말고 뛰어들자 제발 이렇게 바꾸고 몸을 움직이세요. 그래서 그 글을 보면은 어떤 몸을 움직이면서 부딪히면서 했던 경험이 없어 보이거든요. 예, 고민만 한 거야. 전형적인 햄릿. 예, 그래서 뛰어드세요. 학교 밖으로 책상을 밀쳐내고 바깥으로 나가서 실패하고 고난의 행군을 하고 거기서 얻는 그 경험을 가지고 자소서를 쓰고 이런 작업을 해야지만 됩니다. 아까 저기 뭐 커말 1급 준비 중이고 단기 토스 얘기했는데 커말 1급 집어쳐야 되죠? 그죠? 커말 1급 하지 마시고요. 토스도 고민을 하시는데 그 토익을 보니까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토스 며칠만 딱 준비해서 시험 보시고 쌈박하게 딱. 잊어버리세요. 네.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이분 약간 좀 부정적인 기운이 있는 게 공기업의 비메이저가 어디 있습니까? 비메이저라는 말도 좀 희한한 게 그뭐 마이너 공기업이요? 제가 볼 때 더 상대적으로 뭐 공기업 중에서 전 잘 모르지만 뭐 경쟁률이 더 높고 낮은 데가 있겠지만 이런 표현 자체가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예, 네. 다양성을 무시한 그 이야기고, 그러니까요. 네, 직무 자체에 각각의 중요한 것이 각각에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벌써 본인 자체가 그 서열을 따지는 선을 딱 그런, 긋고 있잖아요, 그렇죠? 생각에 예. 잡혀 있는 거죠. 예. 네. 이게 어쨌든
스펙 이 친구 보니까 네. 100% 스펙 달성 후에는 자신감이 생길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절대 안 생길 거거든요. 100%라고 생각이 안 될 거고 혹시 본인을 너무 사랑해서 아우 이거 나 자신감 생겼어라고 생각할지라도 기업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자기 위안이 될 거고요. 기업에서는 관심 없으니까 지금으로도 충분하니까 빨리 움직이세요. 그래요. 뛰어드세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스펙 구경 잘 했고요. 이제 밖으로 나오셔서 네. 마음껏 뛰어노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중요한 것 댓글로 넘어가 볼까요? 사슴반 듀스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뉴스를 간략한 보여드리려고 스펙과 지원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지방 사립대를 2017년 2월에 졸업한 29살 남자입니다. 상경 전공했고요. 학점은 4.5 만점에 3.1점입니다. 네. 토스, 오픽이 IM2 커멀 2급이 있고요. 인턴 경력 없습니다. 짧은 아르바이트 경험 3개 있고요. 교내 산업체 현장 실습 교육 지원 보조 2개월 경험이 있습니다. 지원 기업 수는 40개를 지원을 했고요. 서류 합격은 6개 했고요. 인적성에서 3군데서 탈락을 했습니다. 중소 중견 기업 갔는데 1차 면접에서 3군데서 탈락을 했습니다. 내수기업 식품과 유통업 영업관리를 메인으로 목표를 했습니다. 결과는 모두 서류 광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메인 기업들은 전멸하고 굵직한 기업 중에서는 배수가 높은 건지 협동조합 기업 3개가 서류 합격을 하더군요. 그런데 인적성에서 모두 탈락을 했네요. 자, 현재 하는 일이 어떤 건가 보겠습니다. 2월까지 인적성 10건 이상 목표로 푸는 중입니다. 워낙 취약해서 3월에도 짬내서 풀 생각이에요. 오픽 IH 1월 내에 취득할 예정입니다. 또 올리면 지원 범위가 넓어질까요? 라는 질문도 달아주셨고요. 주말에는 매운 족발 써는 알바하고 있습니다. 손도 마음도 너무 맵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자, 세 번째로 이제 고민을 남겨주셨어요. 12월에도 중소기업 몇 곳에서 면접을 봤는데 경력자들의 직무 역량과 저의 프로 직장인으로서의 태도 부족을 여실히 느꼈습니다. 또한 경험 자체가 미천하다 보니까 직무 역량에 대한 컴플렉스만 생기고 있습니다. 3월 갈 것 없이 현재도 뜨는 기업이 있어서 지원 중이기는 한데요. 점점 묻지마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통장도 텅장이 되어서 자신감도 텅텅 공허하기 짝이 없습니다. 경제적인 사정도 있어서 어디라도 다녀서 직무 역량을 좀 쌓고 싶은데 중소는 중소대로 경력자들을 선호해서 사면초가인 상황입니다. 현재는 확실한 방향성이 없고 국내 영업 위주로 될 때까지 쓰자가 저의 목표입니다. 라고 네. 남겨주셨습니다. 아유, 처음에는 뭐 이렇게 또 장황하신가 싶었는데 또 눈물이 나네요. 또 매운 족발 손도 얘기하니까 마음도 또 맵다는. 예, 족발 썰면서 사슴을 손도 울고 네. 마음도 울고 계신데 생각보다 직무 역량이 어떤 벽이 좀 높았던 걸 네네. 느끼시는 게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취업 준비생들을 보면 그 대학 입시처럼 생각하는 게 1순위 대학에 들어가기 힘들면 2순위는 좀 덜 힘들고 3순위는 뭐 쉽다 이렇게 네. 보는 것 같지만 실제로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취업은. 대학 입시랑 또 취업은 시스템이 좀 다르기 때문에 더 면붕이 온 상태가 아닌가 싶은 사슴반 듀스님의 아주 안타까운 저 댓글이었습니다. 현미쌤과 태승쌤이 이 얘기는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일단 먼저 현미쌤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네.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노력한 친구인데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서 보면 40개 지원해서 서류 합격은 6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적성 탈락 3곳인데 지금 보면은 1차 면접에서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요. 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친구 굉장히 자존감이 떨어져 있고 자신감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영업관리, 유통 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분야는 굉장히 터프하고 먼저 가서 접근할 수 있는 도전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건데 내용을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엔 자기소개서도 그럴 것 같고 면접도 물론 이제 만나봐야 알겠지만 면접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이러한 본인이 지원한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어필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면접에 관련된 걸 조금 준비를 좀 더 했으면 좋겠고요. 중소기업들이 경력사원을 중심으로 뽑는다고 하지만 그거는 어디나 다 마찬가지고 지금 경력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중소기업에서도 경력사원들이 많지 않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신입들을 뽑을 때에는 그래도 가장 유사한 업무나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을 우선적으로
점수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일관성으로 손을 본다면 서류 합격률도 본인이 원하고 있는 식품이라든가 유통 쪽이라든가 지금 마침 식품 유통이 한다고 하는데 족발집에서 알바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예, 그런 것도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 제가 보이는 대학생들이 여태까지 너무 지식을 습득하거나 뭔가를 계속 공부해야 한다면 생각하지 기업에서 필요한 거는 본인이 지금 지식을 꺼내서 활용하는 능력이고 본인을 광고할 수 있는 능력인데 그런 것들은 사실 거의 보이지가 않고 갖고 있는 것조차도 어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제가 보기에는 좀 먼저는 자신감을 갖고 유사한 업무를 했던 거를 먼저 본인이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좀 정리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네. 태훈 쌤. 이 친구 보니까 열심히 살았네요. 열심히 살았던 것 같고 그 열심히 지금도 살고 있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것이 보여서 일단 박수를 쳐드리고요. 김승재 아나운서가 얘기했듯이 대학 입시하고 취업은 달라요. 대학 입시는 베스트 피플을 뽑으려고 하는 거고 취업 같은 경우에 아까 현빈 쌤이 말씀하셨듯이 라이트 피플을 뽑으려고 하는 겁니다. 얼만큼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가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1순위 안 됐다고 해서 2순위 조금 낫지 않을까? 3순위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3순위에서 떨어졌더라도 1순위가 될 수도 있어요. 제 경우도 그랬고요. 저 예전에 그 지원을 할 때 대기업, 중소기업 다 합쳐서 70여 개 지원했었는데 서류 통과 한 군데도 안 됐었어요. 근데 제가 들어갔던 곳은 그 당시에는 괴물 스펙들이 들어간다라고 얘기가 되는 IBM을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곳이 있는 것이지 우월한 곳이 있고 덜 수월한 것이 있고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 이 생각을 먼저 바꾸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그 손도 맺고 그렇죠. 예, 손 맺지만 그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그냥 매운 걸로 끝나지 말고 영업 관리 하고 싶잖아요. 영업 관리들이 그 족발집이 이제 체인점일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영업 관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방문할 때 그 사람들이 뭐 하나 이런 것들도 같이 보세요. 그래야지만 내가 유통이나 식품 유통 영업 관리를 할 때 내가 뭘 해야 되겠구나. 직무에 대한 이해를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발은 잘 담그셨으니까 거기서 그냥 썰고만 있지 마시고 영업 관리자들이 하는 역할, 그 사람들이 하는 걸 구경하고 나는 어떻게 해야지라는 것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댓글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1%님인데요. 지방 공립대 나왔고 30살이고 남자고 3.52, 4.5점 만점에 3.52 학점을 기록하고 있고요. 상경전공, 오픽이 IM1입니다. 커멀 2급, 한국사 1급, 워드 1급, 대외활동 KTNG 마케팅 스쿨 지역대회 3위 입상, 삼성증권 모의투자대회 동아리 리그 3위, 경제교육봉사단 활동했고요. KRX 서포터즈 했고요. 인턴은 증권사 인턴 하나, 은행 인턴 하나, 경력은 보험사 보상 직무 1년 6개월, 16년 6월에 퇴사를 했네요. 증권사 또는 공기업을 메인으로 취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기업 최적 커트인 토익 점수를 취득하기 위해서 준비 중이고요. 추후 오픽 점수 또한 더 향상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GSAT 위주로 공부를 했고 NCS 또한 어느 정도 공부를 했고 현재 경영학 전공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60개 이상의 지원을 했고 서류 합격 11개, 면접 4개 정도까지 갔으나 모두 탈락했습니다. 보험사에서 보상 업무를 하면서 서비스직 중에서도 최악이라고 생각하였고요. 급여를 제외하고 미래에 대한 전망이 없어서 이직하기 위해 퇴사했지만 2년 가까이 성과가 나오지 않은 걱정입니다. 공백 기간이 길어지면 길수록 안 좋다고 하는데요. 면접 질문에서도 전 회사를 왜 퇴직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가장 어려웠다고 생각이 됩니다. 증권회사에 가장 입사하고 싶은데 금융자격증이 전무해서 투자자산 운용사 3월 취득 목표로 준비하려 합니다. 또한 경제신문을 읽으며 전반적인 트렌드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취업을 위해 어떠한 방향으로 좀 더 준비를 해야 할지 조언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네, 취준생들이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경쟁자라고 생각하는 올드루키가 드디어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험사 보상 직무로 1년 6개월 근무를 했는데 지금 퇴사한 지가 조금 되셨어요. 16년 6월에 퇴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1년 반 정도 남아있는 거죠. 희망하는 순위가 1순위가 증권사, 2순위 공기업인데 뭐 보험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긴 하지만 첫 단추를 잘 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아마 여기에 좀 포함되지 않나 싶은데 자 류쌤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올드루키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1%
님이 제일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나이와 경력 그리고 공백 기간 이 예. 걱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 그 취업한 친구들 평균 나이를 보니까 지금도 이제 그 은행의 경우에는 그 연수원에 지금 있는데 연수원에서 가장 많은 나이가 몇 살 정도냐라고 이렇게 지금 연수원에 있는 그 합격자들한테 물어보면 한 32살까지는 그 다 합격자들 중에서 신입사원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30살이라고 했던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큰 걱정은 아닐 것 같고요. 지금 우리 1%님이 걱정하는 건 오히려 보험사 보상 직무 거기서 1년 6개월 근무하고 그만두고 공백기가 길어지는 거. 요거는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요때 지금 이제 공부하는 지금 방향을 보면 크게 뭐 틀리게 잡고 있다 이런 부분은 없어 보이는데 네. 지금 부족한 부분을 잘 보완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 그런 건 없어 보이고 지금 나이 30이라고 하는 건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고 지금 방향 잡고 계신 대로 네. 가면서 조금만 더 액티브하게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빈 쌤, 네. 투자자산 운용사 3월 취득하려고 하고 있고 네. 일단 보험사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퇴사를 했고 네. 그 이후로 1년 반의 공백이란 게 좀 이제 네. 문제인 것 같은데 네, 그 네. 부분은 어떻게 좀 하면 좋을지. 네. 제가 이 친구 것을 보고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든 게 뭐였냐면요. 보험사에서 보상 업무를 하면서 서비스직 중에서도 최악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것들이 증권사 지원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똑같이 탈락할 이런 경우가 걸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보험사에서 보상 업무가 최악의 서비스라고 생각한다면은 대고객 서비스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거든요. 근데 지금 증권사에서 지금 본인이 뭐 투자 자산 운용사라든가 그걸 뽑는 거는 기본적으로 개인 리테일 쪽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증권사도 만만치 않게 이런 대고객 서비스는 상당히 힘들거든요. 근데 이거 자체가 뭐 보험사에서 있었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이걸 안 좋게 본다 이것이 아니고요. 이 업무 자체를 힘들었다고 하면은 가장 지금 현재 증권사 특히 지방에서 각각 많이 뽑고 있는 개인 그 리테일 서비스 직종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채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고요. 증권사도 제가 보기엔 다소 환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생각을 하고 약간 있습니다. 좀 이전보다는 덜 거칠지 않나 생각하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게 아닐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막연하게 지금 금융권에 이렇게 가야겠다고 하는 거지 직무에 관련된 그 이해도도 지금 거의 제가 보기에는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케이스여서 아예 지금 금융권에서 어떠한 업무를 하겠다라는 걸 좀 잡고 준비를 하든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증권 회사에서 뭐 기업 자금이라든가 그런 쪽을 관련해서 그 본인의 커리어를 쌓고 싶은 것이라면 아마 일반 기업에서 재무 쪽이라든가 그런 쪽을 공략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네. 네. 자, 올드 루키이기도 하고 예. 지금 2년의 공백기가 있는데 예.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일단 이 친구는 마음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직장인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뭐냐라고 하면 지금 내가 여기서 하고 있는 일이 제일 힘들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그 IBM에 있었을 때 기업 비즈니스 컨설팅을 좀 다녔었는데 가는 곳마다 자기 일이 다 힘들다라고 해요. 제가 보기에는 한량인데 정말 4대 일간지 다 보고 퇴근하기 전까지 그러면서도 자기가 세상에서 최고 힘든 일을 가장 바쁘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어디도 적응하지 못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보상 업무 분명히 힘든 일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업무만큼 다른 곳에서도 힘든 일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각오를 하지 않으면 합격이 힘들 거고요. 올드 루키에 대해서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이제 타 방송사에서 이제 다큐멘터리를 찍으면서 인사 담당자들끼리 모여서 그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얘기가 나왔었느냐? 올드 루키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근데 일반적인 경우는 한 80% 정도가 부정적으로 봤었어요. 이게 전제 조건이 갖춰져야지만 강점으로 작용하는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이 기존의 경험이 지원하는 새롭게 지원하는 곳과 연결이 될 수 있는 곳 이럴 때는 강점이 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이직 사유가 새롭게 지원하는 곳에 영향을 주지 않는 곳. 이 일이 힘들어서 여기를 지원했어요. 이 일도 힘들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받아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원 분야에 거기 퇴직하고 지원 분야에 대해서 얼만큼 새롭게 준비를 했어.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지 못하면 올드 루키가 강점이 아니라 오히려 단점으로 작용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를 보면 경험이 굉장히 좋은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최악의 경험, 기억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경험을 살려서 일단은 발 한 곳이라도 이렇게 연결해서 양다리라도 걸칠 수 있는 그곳으로 시작해서 영역을 확대해야지 전혀 새로운 곳으로 내가 짠 하고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경험, 이것을 본인의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지원 분야를 생각하고 지원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댓글 만나보죠. 네, 포리폴리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국송세단 학교 다니셨고요. 25살 여학생입니다. 네. 학점은 3.4점이고요. 어문 계열이고 어문과 상경 복수 전공을 했습니다. 오픽은 IH 모스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외 활동 경험은요. 대기업 마케팅 관련 대학생 프로그램 2회 경험이 있고요. 봉사 활동 300시간 이상 경험이 있습니다. 이 봉사 활동은 대기업에서 주최한 프로그램이었네요. 해외 봉사 경험이 있고요. 교환학생 1학기 경험이 있고요. 인턴 경험은 없습니다. 졸업까지 1학기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계와 사기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턴 경험을 쌓으려고 저번 학기에 학교를 다니면서 서류를 써봤는데 여러 번 탈락했습니다. 한 학기 휴학을 하고 인적성 공부와 기타 스펙을 쌓으려고 하는데 토익 공부와 인적성 공부 외에 휴학 기간에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외국계 기업 마케팅이나 영업을 노리고 있습니다. 직무 성격상 딱히 어떤 자격증을 따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서 꼭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네, 이분 약간 말하시는 게 답정너 타입이에요. 예. 다 정해놓고 이거 할 건데 어떤가요? 이런 느낌인 건데 네. 휴학을 할 건데 토익 인적성 그리고 뭘 하면 좋을지 묻고 있습니다. 외국계 네. 기업 마케팅 영업으로 입사할 거라는데 태영 쌤이 별로 그렇게 좋은 소리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 외국에 11년 있었죠. 네, 11년 있었고 마케팅 가까이 제 옆 부서에 있었어요. 근데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영어가 중요한 건 맞습니다. 외국계 기업의 마케팅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외국계 기업의 마케팅은 국내 기업에서 하는 그런 창의적인 일들을 그닥 많이 하진 않아요. 여기선 더 중요한 것이 글로벌의 마케팅 전략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해하고 한국에서 어떻게 펼칠 것인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글로벌과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 매우 많습니다.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할 수 있는 그 운신의 폭이 적어요. 굉장히 답답할 정도로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토익 점수가 있었나요? 오픽이 IH 있었죠. 그러니까 토익 점수를 보는 곳들도 외국계가 있으니 토익 오픽 점수를 보니까 잘할 것 같아요. 금방 토익 점수를 올릴 것 같으니까 그냥 공부하는데 시간 많이 들이지 말고 한 3번 정도 연달아서 보시고 그리고 점수만 가지고 계시고요. 외국계 기업 마케팅은 보통 B2B 마케팅이 좀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B2B 마케팅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버리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외국계는 공채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공채를 하는 곳은 2-3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내가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이트로 보면 피플앤잡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보면 90%는 계약직으로 뜰 겁니다. 근데 외국계 기업의 기회들은 계약직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도 그냥 버리지 마시고 이게 정규직의 전환의 기회가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기회가 있다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시기를 권장해 드리고요. 일단 여기 고민 중에서 보면 마케팅이나 영업 직무의 자격증 뭐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없어요. 없기 때문에 따로 자격증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요. 부딪혀서 배우는 영업, 부딪혀서 배우는 마케팅 이것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몸을 던져서 일명 전문 용어로 말하죠. 돌아이를 많이 만나보세요. 예, 그런 것이 가장 좋은 자격증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그런 본인의 경험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몸을 던지십시오. 예, 자 다음 시간이 많지 않아 다음 댓글 만나보겠습니다. 본조비님인데요. 락을 좋아하시는 분인가 보네요. 92년생 남자 군필이고 중국 대학 편입 후 졸업했고요. 100점 만점에 71점. 그러니까 뭐 한 몇 점인가요? 3점 정도 되나요? 3점 정도. 중국어학과고 토익 830, 토익 스피킹 레벨 6 140점이고요. 신 HSK 6급 227점, 커말 2급, 한국사 1급. 다른 경험은 전무합니다. 편입 전 학사 경고가 있어서 공기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쪽 공기업 경영 지원 혹은 해외 영업 파트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사무직으로 빠지려면 토익 900, 토스 7, 커말 1급은 기본 사항이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NCS와 전공 경영학 시험 공부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해외파인 본조비님 학사 편입전에 경고 때문에 학고를 공기업을 맞으셨어요. 갔네. 그래서 예. 공기업 쪽으로 방향을 정하신 것 같은데 현빈 쌤께 한번 네. 여쭤볼게요. 네. 네. 어떻게 진단을 해주시나요? 제가 보기엔 사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공기업 쪽보다는 일반 사기업을 제가 지원을 권유하고 싶습니다. 네. 예. 공기업보다. 네, 지금 이유는요? 특히 해외에서 대학을 나온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공기업의 지원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준비 같은 것들이 좀 맞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 친구 지금 에너지 쪽 공기업 경영 지원하고 해외 영업 파트 하는데 에너지 쪽의 공기업들 해외 영업 파트는 거의 기술을 바탕으로 한 영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예.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경영 지원이라고 하면 본인이 경영 지원에 관련된 전공 공부를 좀 했던 것이 맞는데 그렇지 않고 해서 중국어 학과의 경우는 일반 중견기업 정도의 기업에서는 상당히 많이 찾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또 중국에 가서 직접 일을 했다가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에 성공적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방향을 좀 바꾸고 아니면 정말 에너지 기업의 공기업을 무조건 목표로 하겠다. 그러면은 차라리 해외 그 에너지 쪽 기업에 관련된 사기업에 들어가서 근무를 하다가 나중에 공기업으로 다시 시험을 치는 것도 방법 중에 중고신처럼 다시 올드를 필요없어.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중국어 그런 능력을 살리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어떻게 보셨어요? 예, 중국어 실력이 지금 HSK 6급이면 지금 최고 점수인데요. 그 아까 우리 현빈 선생님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그 우리 이 학생이 본조비님이죠. 이 학생이 그 공기업 쪽을 일단 우선 생각을 하는 건 뭐 나쁘진 않겠지만 일반 좀 업종을 좀 넓혀서 현빈 선생님 조언 잘 해주셨던 저 100% 공감을 하는데요. 예. 일반 사기업 쪽도 좀 목표에 넣어놓고 지원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정도 스펙이면 사기업 쪽은 충분히 또 니즈가 있는 곳들이 많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제 나이가 92년생인데 우리 나이로 27입니다. 근데 본인이 또 굳이 어떤 목표가 있고 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걸 또 한번 해봐야 또 나중에 후회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일단 공기업 쪽도 나쁘진 않겠지만 공기업 쪽보다는 사기업 쪽에서 그래요. 역시 우리 글쎄요. 본조비님에 대한 니즈가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이분이 그 학사 경고 때문에 공기업 쪽을 생각했던 거잖아요. 학사 경고가 실제로 뭐 영향이 큰가요? 뽑을 때? 이런 의사결정 좀 하지 마세요. 네. 네, 제발 좀 하지 마세요. 학사 경고 상관없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 대학 편입 후에 점수 잘 받았어요. 중국 대학에서 일반적으로 보면 점수 잘 안 주거든요. 71.7점이면 굉장히 잘 맞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사 경고 때문에 이렇게 지원 분야를 바꿨다. 이런 생각 지금부터 버리시고요. 두 선생님께서 잘 말씀 주셨어요. 사기업으로 확대하세요. 그리고 그래요. 중국어에 필요한 중국 그 경험을 필요로 하는 해외 영업 쪽 이런 쪽으로 확대를 해서 지원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예, 도전하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그렇습니다. 댓글 만나볼게요. 리수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네. 수도권 사립대학교 2017년 2월 졸업했습니다. 25살 여학생이고요. 학점은 4.5 만점에 3.56점입니다. 상경 전공했고요. 영어 영문학과 부전공했습니다. 토익 895점, 토스는 레벨 7입니다. 어학연수 1번 경험 있고요. 해외 인턴도 3개월의 경험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획관리부에서 1년 2개월 근무한 경험이 있는데 재무나 인사 쪽은 아니었습니다. 2017년 9월에 퇴사를 했네요. 외식업 아르바이트 다수 경험이 있고요. 메이저 항공사 2곳 2017년 하반기에 서류 합격 경험이 있습니다. 자, 고민을 살펴보면요. 외국계 기업 인사팀 내 관리팀 또는 항공 서비스직 생각 중입니다.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면서 느낀 건 체계가 없었다는 것이고 무엇보다 연봉이 너무 낮았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규모와 연봉이 어느 정도 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학교에 대한 자신이 없습니다. 학교 네임을 뛰어넘는 강점을 찾고 싶습니다. 퇴사하고 한 달 넘게 여행을 다녀오고 이제 막 만기된 영어 점수를 갱신했습니다. 갱신한 토익도 900점이 넘지 않아서 조금 아까운데요. 토익 점수는 이제 거의 안 보는 추세라서 최저만 맞추면 된다고 하지만 혹시 넘겨야 하나 궁금합니다. 또 현재 내일 배움 카드를 바로 지원받을 수 있어서 취업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이나 수업을 들어야 할까 고민 중입니다. 만약 듣는 게 좋다면 어떤 걸 들으면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직무 또는 직업과 회사를 확실히 정하지 않은 채 미래를 불안해하고만 있습니다. 원래는 쉬는 동안 배우고 싶었던 자잘한 것들을 배울까 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뭐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라고 남겨주셨어요. 짧게 좀 불안해하고 계신 네. 분인데 중소기업에 비해서 체계적이고 연봉이 높고
외국계 기업 가고 싶다는 마음인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그 외국계 기업 그 여성이죠. 네. 친구, 예. 여성분에게는 지원을 해보라라고 권장해주고 싶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백오피스로 지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인사 쪽 관심 가지는데요. 외국계 기업의 백오피스는 거의 뽑지 않습니다. 제가 있었을 때도 IBM 인사에 오랜만에 한 번 인사 뽑았는데 550대 1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뽑지 않고 현업에서 끌고 오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계 기업에 관심이 있다, 외국계 기업이 중요하다라고 할 경우에는 현업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백오피스로 옮기는 그런 전략을 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쭉 댓글을 만나봤는데 하나는 좀 놓쳤는데 다음 네. 시간에 만나도록 하고요. 예. 오늘 댓글 보신 분들 중에서 별다방 아메리카노 받으실 분, 행운 받으실 분 우리 유쌤께서 하나 골라주시죠. 예. 제가 고를까요? 네네네. 저는 아까 조금 아쉬웠지만 우리 통장이 되신 분 있죠. 아, 네네. 그 매운 손도 족발 썰던 맵고 분이시죠? 손도 맵고 족발분. 예. 그래요. 그 우리 족발 썰던 분. 족발 썰던 통장이 분. 다시 통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슴반 듀스님. 그래요. 이분이 네. 사슴반 주스님. 사슴반 네, 뉴스님 맞아요. 축하드립니다. 매운 거를 이제 커피로 좀 이게 중화시키는 그러니까요. 바라면서 저희가 끝으로 짧게 한 마디씩만 입문계생들한테 꼭 짚었으면 포인트 우리 현미 쌤부터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네. 여러분들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요. 실패는 사실 경험으로 얼마든지 녹아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도전해 보시면서 현장에서 피드백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뱅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짧게. 첫 번째는 밖으로 나가라라는 거고요. 밖으로 나가 발로 뛰어라. 두 번째는 굳이 안에서 공부할 게 있다면 지금은 기업에 대한 공부, 업종에 대한 공부, 요 공부를 좀 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태성 쌤. 나는 진열된 상품이다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제발 떼쓰지 말고 내가 팔릴 상품으로 보이도록 만드는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커리어 카리지의 류수환 강사님, 세계 네. 김현빈 강사님, 또 위포트의 김태성 강사님 고맙습니다. 쌤 고맙습니다. 네, 알찬 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뭐 햄릿도 중요하지만 네. 이제는 조금 더 우리가 좀 겨울잠을 깨고 네. 밖에 나가서 좀 활동하는 돈키호테가 되시길 바라면서 저희가 오늘 시간 마무리 짓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10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시청해주신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